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5월 중에 경제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주지사는 어제까지 내려졌던 재택 대피령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일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정상, 영어로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해 격리령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지사는 경제회복그룹을 조직하고 테네시 관광개발청장인 마크 에젤을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리 주지사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전화통화에 동참해 한 번에 한 지역씩 국가산업의 단계적 재개방을 조율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리 주지사는 경제를 개방하면 확진자가 더 발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주지사는 의료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이 당초 13일 공장을 재가동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19일까지 일주일 더 휴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있는 모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있는 공장 2곳에 대해 14일부터 16일까지 4월간 셧다운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공장을 휴업하자 수요가 줄어든 타이어 업계도 생산 중단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해외 시장의 수요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줄어들어 재고 조절을 위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마스크 착용 금지법의 효력을 일단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혀져 있던 이 앤티마스크 법안은 1951년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활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한동안 잊혀져 있던 이 법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는데 정작 조지아주는 공공장소 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어제 행정명령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중단한다고 명시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어제 이른 새벽 조지아주를 덮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주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오늘도 몇몇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실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바토우, 데이드, 머레이, 업슨 카운티 등에서 1등급 내지 2등급 토네이도가 발생해 가옥을 부수고 정전을 일으키는 피해를 입혔는데요. 오늘도 카투사, 차투가, 플로이드, 웨인, 워커 카운티에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어제 연방재난청의 피트 게이노 청장으로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백악관 브리핑 서두에서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 작업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프랑스 기업인협회 배주회 회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령이 풀리면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정부에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도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요. 프랑스 재정경제부의 리나셰 국무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정부의 긴급 지원 자금에 의존하지 말고 더 많은 부의 창출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정부의 이런 발언이 잇따르자 프랑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노동연맹은 지금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닌데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건 완전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동자의 힘이란 단체는 직장에 갈 때 공포에 떨며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 실업 상태에서 직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재택근무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서 노동자들이 지금 상황을 즐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올해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8%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14일부터 매장 크기가 40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상점의 영업을 재개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오르프가 보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6일 봉쇄 조치 완화 일정표를 발표하면서 소규모 상점과 원예 가게 등은 14일부터, 대형 상점은 5월 1일부터, 호텔과 식당, 기타 서비스 업종의 상점은 5월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4일 오전부터 상점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줄을 섰는데요. 마트를 비롯한 모든 상점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번 단계적 개방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25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수는 12만 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192만 9,922명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8만 2,59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스페인 17만 2,541명, 이탈리아 15만 9,516명, 프랑스 13만 7,877명 순입니다.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 나라 역시 미국인데요. 296만 4,726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2만 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스페인이 1만 8,056명, 프랑스가 1만 4,967명 순입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통계치에서 플로리다주의 확진자 수를 10만 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집계했다가 수치를 정정했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실수로 한때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일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하루 앞둔 14일 새벽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여러 대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2017년 6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150km 이상 비행했는데요. 무게가 500kg을 넘지 않고 최대 사거리도 300km 이하여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한미사일이 유사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미군 해상 전력을 비롯해 평시 동서해 북방 한계선 이남에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에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에게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결국 승리하면서 한국의 미투 운동을 확산시킨 인물로 유명한 최영미 시인이 9년 만에 산문집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1987년 운동권 문화의 풍경을 전하면서 당시 운동이라는 목적 앞에선 폭력적으로 무시된 집단주의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로 성장한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인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에게 대의를 위해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시각을 글로 옮겼습니다. 산문집은 지난 5년간 신문, 잡지, 기고문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엮었는데요. 시에 대한 고민과 치매 노모 간호 등 일상에서 겪는 일들에 대한 감상과 소회도 담았습니다. SD 바이오센서와 솔젠트, 오상 헬스케어 등 국내 세계 진단 전문 기업이 미국에 75만 회 검사 분량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세 개 업체는 연방재난청 FEMA와 1,14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마치고 제품을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한국 기업은 5개인데요. 모두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공에 감사의 뜻을 밝혀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어제 트위터에 진단키트가 미국에 운송될 준비를 마쳤다고 전하면서 한미 동맹은 공고하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키트 구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외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1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